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담임교사 유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하영 선생님, 우리 헤이 선생님이라고도 되게 유명하시고, 현장에서 특히나 이제 고학년 친구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잘 되는 선생님이신데요. 오늘은 시원하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고학년 학부모님들의 고민, 네. 질문을 모아서 이렇게 그걸 이제 답변을 이제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거. 학교 생활. 부모님들은 늘 궁금해 하거든요. 네. 저도 이번에 간신히 지금 저희 첫째 5학년인데 공개 수업 한번 갔다 왔는데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부모님들 다 막 이렇게 봤는데 학교 생활 궁금한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좀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유형으로 아이들이 원래 말수가 적고 성향 자체가 이제 말이 별로 없거나 또는 잠잠한 아이들일 경우에는 네. 사실 대화를 하실 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범위를 좁혀서 시작해서 대답하기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말수가 적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대답하기가 좋은 대화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끌어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원래는 줄곧 학교 생활을 잘 얘기하고 말수가 많고 그랬다가 이상하게 고학년이 되면서 급격하게 말수가 적어지는 이게 경우. 엄청 충격을 불러오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네, 우리 애가. 맞아요. 그 경우로 상담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우는 아이들이 충분하게 자기의 말을 전달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부모님보다 소통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같은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랑 얘기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해서 입을 닫아버리거나 말수를 줄이는 경우가 서서히 많습니다. 약간 벽에 부딪히면서 음소거 모드가 된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그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던지 간에 열린 마음으로 대답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요즘 화제거리는 화장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또는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저녁까지 놀아도 되냐 안 되냐 라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고민이네요. 네,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부모님께서 무조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학원 가야지! 하신다거나 화장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당연히 자기들의 주 고민이었던 그런 학교 생활과 또 개인적인 고민들은 점점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긴 이게 대화의 소재가 돼야 되는데 네. 애초에 답이 확 정해져 버리니까 네. 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는 거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에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면서 정말 기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과 함께 아이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식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웃으면서 설명하지만 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모나 교사가 단호한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탁 열릴 때도 확실히 열었다가 네. 또 듣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이게 애들이 저도 사실은 사춘기 때 별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 우리 엄마 보고 있나? 한 번은 제가 딱 학교를 끝나고 왔는데 좀 부끄럽잖아요. 머리도 저는 그때 빡빡 깎고 이러던 시절인데 이제 어머님들이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모습을 드러내기가 딱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유 사춘기라 잘한다 라고 이제 그거를 딱 워딩을 박는 게 또 더 부끄러움을 이제 가져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엄마 지금은 친하지 그지? 근데 약간 그런 시기 때 아까 같은 그런 좀 약간 그래도 열려있는 자세로 하는 거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안 되면 또 담임쌤이라든지 주변 뭐 학원쌤이시든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변인을 또 활용을 하는 방법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정말 궁금하실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 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도 잠깐 조금 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담임쌤한테 그냥 언제 전화를 해야 될지 문자로 해야 될지 뭐가 맞는지 사실은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편적 교사, 네. 교사 사실 다 다르잖아요. 네네. 보편적 교사 입장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뭐 전화 상담이나 이제 방문 상담을 네네. 이렇게 쭉 부모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가장 좀 그래도 좀 괜찮을까요? 저는 객관적으로는 9월식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씩이요? 네, 9월. 그게 9월? 네. 네. 1월, 2월, 3월, 4월 중에 9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9월 정도 되면 선생님도 그 아이의 모습을 많이 봐왔고 그 아이의 성향도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립되어 있으면서 네. 또 이제 선생님이 쌓여있는 데이터라든지 파악한 자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 상담을 원하시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2학기 시작 부분, 또 9월달 이 부분에 선생님께 요청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은 또 양질의 아이들에 관한 데이터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쯤이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문자로 보내는 게 아무래도 좀 나을까요?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게 나을까요? 네, 문자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과 중에는 8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거의 수업에 계속 집중을 애들이 하시기 있잖아요, 때문에 옆에, 네, 그래서 전화를 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고 2시 반부터는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의 모든 행정적인 전반의 일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받게 되면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준비 시간 네. 관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 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문자로 이런 일 때문에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 라고 보내주시면 선생님도 그에 맞춰서 시간을 정하시고 또 그에 맞는 준비 자료라든지 얘기하실 거리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서 말씀하시기 훨씬 편하죠.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한 번은 첫째였나 이렇게 네. 문자로 아마 살짝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회신이 또 오시더라고요. 네. 문자가 그래도 좀 네. 아이들 또 일거중에 보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만약에 뭐 학기 초나 이렇게 좀 급한 일이 있거나 그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네. 간절할 때도 그럴 때도 이제 뭐 3월이든 4월이든 5월이든 네. 문자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언제든지요. 문자는 언제든지 보내셔도 되고 거기에 맞춰 담임 선생님은 준비를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를 할 시간의 관점을 보니까 네. 좋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서를 많이 정말 시키고 싶다. 요즘 문해력 때문에 독서가 엄청 핫한데 근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참 이거 진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왜 옛날 그 세대의 아이들에 비해서 독서를 많이 안 하게 되는지 그 환경적인 요인부터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긴 저희 때는 그래도 사실은 그래도 좀 숙제든 뭐든 하면 읽긴 읽었는데 네. 그렇죠. 요즘은 좀 많이 애들이 약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독서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예요. 많긴 하죠. 네. 네. 사실 예전에는 독서를 했을 때 그 문자가 풀어내는 것을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요즘은 굳이 글을 읽은 걸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바로 들어오고 습득도 되고 자극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더 즐겁고 그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독서를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독서로 느끼는 상상의 즐거움, 간접 경험의 즐거움이 크지 않아요. 그냥 영상으로 봐버리면 끝이니까 네. 친구들이.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독서는 정말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정말 문해력이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중요하게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네. 먼저 독서를 시작할 때 만화, 학습 만화나 또는 그런 줄글책을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학습 만화로 또 딥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뭐 찬성 반대 많은데 네. 애들이 일단은 좀 워낙 다른 변수가 많으니까 네. 시작점을 좀 낮게 가져가라. 네, 시작점은 정말 그냥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 책에 몰입하는 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작부터 줄책을 읽어야 된다, 만화는 안 된다라고 구분을 짓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큽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책을 선택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선택권을. 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 게임이 나와 있는 책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유튜버 방송을 자주 보는 친구들이라면
그 유튜버가 쓴 책을 먼저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아, 연결고리를 만들어줘라. 네. 그리고 만약에 제과제빵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 주제가 나와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친구들도 좋아하는 것 중에 말 그대로 크리에이터가 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크리에이터가 쓴 책을 먼저 시작함으로써 독서랑 좋아하는 걸 구분짓지 않게 하면 독서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지금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아서 네. 독서로 가기 좀 힘들 때 네. 사실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거잖아요. 네. 그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학년이니까 이제 네. 중학교 이제 곧 올라갈 거잖아요. 네.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어떤 걸 좀 시키거나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질문입니다. 자,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른 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게 차이점인 시간이 것 일단 같아요. 줄어든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중입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네, 지금 1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개성을 확립해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네.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자아를 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때 다양한 경험, 예를 들면 궁궐도 가보고 산도 가보고 바다도 가보고 때로는 뭐 만들기를 해보고 또 요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사실 평생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약을 두지 마시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다양하게 경험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긴 조금만 이게 더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하고 그냥 중학교로 넘어가면 정말 안 따라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읍소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방학 때 아이들이랑 이렇게 무주를 한번 가보려고 너무 좋아요. 계곡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계곡도 가고 산은 뭐 있는지 같이 검색을 네.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랑 다양한 경험해보는 거 괜찮다?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여행을 하면서 좀 다양한 지역,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캠핑도 너무 강추드려요. 혹시 뭐 가족이 옛날에 캠핑 좀 다녔습니까? 네, 캠핑을 다니면서 제가 뭘 좀 늘게 됐냐면 네. 문제 해결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하네요. 이 캠핑을 하게 되면 변수가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근데 원래 같았으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만들면 텐트가 쳐져야 되는데 그렇죠. 텐트가 하나도 쳐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할 때 이 버너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버너에 불이 안 붙는다든지 아니면 식재료가 모자라서 굽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네. 그런 상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캠핑에서는 사실 부모님께서 막 다 도와주시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역할 분담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다 경험과 여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시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혜희 쌤은 네. 부모님께서 치밀하게 텐트도 하나 탁 부지너 놓고 예, 가스도 이렇게 네. 가서 사와라. 좋은 교육자셨습니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뭐 서울 어디 나간다고 했을 때 네. 차로 그냥 애들이랑 태워 나가면 네. 큰 사실은 감흥이 없는데 네. 그냥 동네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네. 시간표고 기다려서 네. 타고 가서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니까 네. 그거는 또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부모님이 불편할 수 있어도 네.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을 많이 주는 거는 네. 옳다. 네. 몇 년을 더 이렇게 내 고생 조금 더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적인 측면에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다면 학기가 끝났을 때 교과서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안 돼! 우리 집! 안 돼! 왜요? 중입 전에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 특히 6학년의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가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교과서 보고 슥슥 넘기듯이? 네, 이게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육 내용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심층돼서 2학년에 또 배우고요. 하하. 2학년에 배웠던 내용을 확장시켜서 3, 4, 5, 6학년에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6학년 교육과정 그리고 6학년 교과서가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좋은 복습 자료가 됩니다. 아직 6학년 아니구나. 네.
잘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6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도 이 평균 난이도에 맞춰져 있고 엄선된 자료로 이렇게 나라에서 만든 또는 엄선된 출판사에서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집을 사셔도 되지만 먼저 기초학습으로 그걸 먼저 복습을 하고 가면 아이들도 한 번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크게 없고요. 다시 한번 복습을 제대로 하고 중학교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학년 특히 6학년 거 교과서는 그냥 끝났다고 바로 털지 말고 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굉장히 또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이네요. 내성적인 아이라서 참 이 친구가 학교에서 제대로 할지 교우관계 걱정이다 이런 분들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경우에는 제가 들 수 있는 예시가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머니 또는 아버님들께서 네. 내성적인 아이라서 걱정이에요 라고 연락이 오셨을 때 네. 그 친구들은 정작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째도 내성적인데 연락을 해보면 생활 잘하는데요 할 때 네. 약간 이거 어디까지 믿으냐 이런 야, 집에서는 정말 말 안 하는데 혹은 내성적인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그 기준을 저희의 시선에서 바라봐서 그렇고요. 이 내성적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외향적, 내향적, 성격 유형의 차이지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네. 외향적인 아이들은 다양한 친구들을 여러 명 동시에 사귀는 게 좋은 친구라면 네. 내향적인 친구는 한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게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걱정거리지 아이에겐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먼저 그거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문제가 정말로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고민을 많이 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이거는 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만약에 고민을 한다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리 할 필요는 없고. 네, 만약에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아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께 먼저 요청을 드려서 아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시고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내를 해서. 네, 그 경우에 아이는 학생들을 사귀고 싶지만 다른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그거를 스스로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거나 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붙여서 그 친구를 알아가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거든요. 활동 속에 녹여서. 네, 그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짝꿍이 네. 이 친구 좀 말하기 좀 편한 애랑 좀 배정이 된다든지 네. 활동을 해서 애가 막 친구들한테 네. 이렇게 이랬어라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막 녹을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성적인 것도 우리 헤이쌤께서 이 두 종류로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후자에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는 고등학교 갔을 때 담임쌤이 진짜 또 신뢰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덕분에 좀 많이 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네, 춤도 추시고. 네, 이 부분은 제 편집을.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헤이쌤 모시고 학교 생활, 근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 독서, 나아가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뭘 좀 했으면 좋겠다. 내성적인 아이의 경우 또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헤이쌤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거 고학년 전문이시니까 다른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댓글에 많이 남겨놓으시면 다음번에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헤이쌤 한 번 더 또 괜찮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많은 풍부한 얘기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헤이쌤 너무 따뜻하시고 사실은 이제 학교를 중간에 옮겼잖아요. 네. 안 옮겼으면 저희 애랑 이제 학교에서 만날 수도 네. 약간 확률도 있었는데 네. 왜 알고 옮기신 건지 왜냐면 이제 아빠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래 했는데 허준석
여튼 뭐 잘 근무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신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모셨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제가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렇게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안녕.